안녕하세요. 창업 어디까지 알고 있니? 진행자 정하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라운드 유 회사 이름이 뭔가 되게 I love you 하는 느낌이 드는데 네, 이현석 대표님을 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라운드 유는 어떤 회사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올인원 마이스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음, 이게 주최 그리고 개최, 참가, 관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올인원 솔루션입니다. 네. 주최, 개최, 참가. 네. 주최는 누구고, 개최는 아, 네네. 누구고, 그건 중복해서 참가는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누군가요? 네, 네네. 주최와 네. 참가 이렇게 네. 마이스 이벤트라고 하시면은 이제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음. 있는데요. 전시회나 뭐 박람회, 엑스포 네.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조금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뭐 코엑스나 백스코 뭐 네. 이런 데서 열리고 있는 모든 걸 네네네. 네. 상상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최자가 있어야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참가하는 참가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곳에 참가하는 참관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대부분 이제 솔루션 없이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없이 모든 참가 진행 프로세스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주최자는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 번거롭게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그렇게 네네네. 하는군요. 엑셀로. 네. 네. 참관객들도 이제 구축되어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이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고 참가할 때 실제 장소에 가서 사전 등록을 했거나 했었을 때 이제 등록 절차 그리고 확인하는 절차, 아이디 카드를 받는 절차, 참가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 복잡해요. 네네. 내가 뭐 내 돈 주고 네. 가서 본다고 하는 건데 뭘 하다가 뭐 또 연동이 안 돼가지고 다시 하고 막 아는 사람 아니, 잘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쫓아가고 맞아요. 막 네, 되게 네, 번거로웠거든요. 그리고 가장 키포인트는 또 이제 명함을 주고받아야 되는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한 네,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서 바이어와 셀러 간의 이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에 음. 명함을 미처 많은 양의 것들을 여유 있게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엔 건네 받고 하는 것들이 좀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이제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생성된 명함이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주고받는 것이 굉장히 편리해지죠. 명함까지 네, 준비가 되는 네, 건가요? 네. 이건 되게 재밌다. 네. 그럼 그들의 그 정보가 미리 다 등록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명함까지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음. 그렇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부스를 어떤 기업을 찾아가야 되는지 사전의 정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저희 거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네. 사전에 그 부스, 그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품을 아. 판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전시회에 참가를 했는지 미리 살펴보고 홍보물을 조회를 해보고 네, 사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상담이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와, 그동안 되게 번거롭게 진행됐던 모든 것들이 아주 그냥 뭔가 좀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의 어떤 네. 아이템? 네. 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그럼 지금 이게 웹 앱인가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주최자하고 참가 기업 같은 경우에는 SaaS 솔루션으로 웹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참관객, 일반 참관객 같은 경우에는 앱 서비스로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명함을 전송을 하거나 주고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1년에 열려지는 이런 마이스 산업 쪽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은 걸로 네. 제가 알고 네. 있는데, 지금 언제 뭐 론칭이 되었나요, 저희가? 런칭을 지금 한창 준비 중이고요. 준비 정식으로 중이시고요. 런칭하는 거는 3월 중에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이제 23년 네. 올 3월에 이제 런칭이 네, 되는 네. 건가요? 따끈따끈하게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런 건가요? 아마 이거 개발하는 동안 시간이 꽤 걸리셨을 텐데.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요. 그쵸? 네. 언제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을까요? 이 아이템 준비한 건 사실 2019년도 말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 그때부터 창업을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면서 준비를 시작을 했고, 이듬해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쵸? 이제 준비하는 데 좀 애를 많이 먹었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온라인 쪽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전환이 됐어요. 그거에 발맞춰서 웨비나에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또 준비를 했고, 그 결과로서는 조금 더 선점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최하고 참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이현석 대표님께서는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으셨길래 또 이런 쪽에 이 개발을 하게 됐는지 창업 동기? 창업 네. 동기, 간단하게 제 커리어를 말씀을 드리면, 네.
UX UI 디자인을 23년 정도,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 24년 정도 된 거고요. 네. 네. 그간의 이제 과정들을 거치면서 전시 관련된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전시장에 들어가면 안내해주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터치하고 위치를 안내를 받거나 어떤 컨텐츠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기도 했고요. 네네네.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너무 좀 뭔가 운영이 네. 뭔가 번거롭다? 되게 절차가 좀 그 많다? 뭐 이런 네. 걸 느끼신 건가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음. 부분들, 솔루션 페인 포인트에 기인한 그 솔루션을 좀 생각을 했었던 게, 네네. 일단 제가 학술적인 뭐 컨퍼런스든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종료되고 나면은 그곳에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나 그 컨텐츠를 다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어렵죠. 것. 네.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도 참석할 수 있는, 그리고 지나고 나서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된 게 있었습니다. 네. 뭐 뭔가 그 접점이 아주 좋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뭐 이 분야에 뭔가 진입하기에 뭐 허들은 없었나요? 허들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제가 디자인 쪽의 커리어를 굉장히 오래 해왔고, 전시 컨텐츠를 좀 하기는 했더라도 그게 직접적인 경력으로 그러니까요. 인정해 주시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지원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심사위원분들의 그런 챌린지,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컨텐츠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니까, 네네네.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팀빌딩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과 전문적인 이제 역량을 가지신 분과 팀빌딩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 그 이후에 제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이 부분에서 그래도 2년, 3년, 4년 전문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접하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조금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네. 됐습니다. 그럼 팀빌딩을 하고 있는 우리 조직 내에 네네. 또 이런 전문가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지금 채용이 되어 있는 건지 함께 하고 계신지. 네, 일단은 저희 운영 세일즈 파트 부분에 계신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 연구소 쪽에 굉장히 오래 근무를 하셨고, 네. 그리고 학회 운영도 굉장히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는지 굉장히 정확하게 짚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CTO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그런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23년도 3월부터 새로 합류하시게 될 네. 기술연구소장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입 관리 시스템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하드웨어 기반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연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세요. 네. 네. 대표님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네. 뭔가 대표님은 뭐 준비된 대표님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네. 내공이 꽤 있으신데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네네. 이런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사실 이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뭐 제일 잘하시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템인데요. 말씀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네네네. 네. 지금 저희가 진입하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전체 시장이 지금 뭐 2019년, 20년, 21년 정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데이터들은 아직 실상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전과 그 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2019년, 18년, 19년도의 데이터가 이제 슬슬 집계돼서 전체적인 21년도에 반영된, 22년도에 반영된 데이터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8년도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1,700조 정도 되는 시장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 행사 그리고 관련 PCO, PEO 여러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지정됐었던 이유도 그런 산업 규모 때문에 지정이 됐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은 1,700조, 그리고 내수 시장도 6조에서 7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 저희가 1차로 타겟팅하는 건 의학학회, 네, 컨퍼런스들 쪽을 집중적으로 먼저 시장 선점하면서 사이즈를 좀 키워나갈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이쪽으로 또 조금 더 좀 집중하고자 했던 뭐 의도가 있으실까요? 시장을 의학 쪽으로 네. 집중을 했었던 이유는요. 저희 팀에 합류하시게 된 그 운영 세일즈 파트 총괄 하시는 분께서 이쪽에 네트워크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의학 장비, 의료 장비, 의학
뭐 재료들 맞죠. 네, 그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바이오 연구 분야다라고 한다면 1년에도 굉장히 많은 수의 학회들이 열리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개최와 참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제공이 된다면 네, 그분들 학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뭐 학회 쪽은 멈출 수가 없죠. 맞습니다. 뭐 계속 뭐 연구되고 발전되고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에 참석을 하시고 하면서 굉장히 그 목마름들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는 대면 이벤트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만나서 악수하고 명함 건네줄 수 있으니 좋다. 이 말씀을 하세요. 다들 원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솔루션은 애초에 비대면 스타트업이라는 걸로 출발은 했으나 이제 겉으로 쌓여져 있는 포장지는 그러하지만 벗겨놓고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대응될 수 있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충분한 기회는 있을 거다라고 뭐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마주해도 어라운드 유는 다 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아마 기존 경쟁사들하고 물론 이제 서비스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네. 어때요? 기존 경쟁사 이런 서비스하는. 저희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세울 수 있는 포인트라는 게 마이스 산업의 A부터 Z까지 네.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어차피 마이스 이벤트 어쨌든 이벤트, 엑스포라는 것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주최자가 있고 참관 기업이 있고 참관객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모든 프로세스는 같아요. 이게 소규모의 학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주기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개별 서비스에 집중해서 포커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것도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용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A 사이트에 가입하고 B 사이트에 가입하고 B, C, D 뭐 이런 식의 서비스들을 여러 개를 계속 가입해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하나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죠. 우리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이제 아까 주최자 또 뭐 고객 뭐 이렇게 여럿 있잖아요. 그 별로 어떤 가장 좋은 장점, 가치가 있는지 하나씩만 좀 뽑아본다면요. 네, 이게 주최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이벤트 되는 그 사이트를 매해 구축하는 번거로움도 있으시고 유지보수되는 그런 금액 비용적인 측면도 있으실 것 같고요. 참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 제일 필요한 부분은 네트워킹에서 그런 고객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고객 관리. 네,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한 이벤트에 담당했었던 그 인력들이 엑셀 파일을 하나 가지고 계속 고객 관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만약에 퇴사를 하신다면 인수인계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가장 중점적으로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지 이런 키포인트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대한 인수인계가 사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참가 기업 같은 경우는 고객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해지시는 그런 효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관객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홍보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먼저 파악하고 자기 본인의 시간을 좀 더 아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여러 군데를 부스를 방문하지 않아도. 네네. 콕 집어서 내가 꼭 가야 되는 곳. 근데 뭐 저도 전시회나 뭐 이벤트 참가하다 보면 그냥 목적 없이 간 사람처럼 그냥 뭐 여기 뭐 어디부터 둘러볼까? 그건 뭐 가다가 보면 이제 피곤하면 더 이상 못 하겠어. 뭐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가시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맨 처음에 왜 왔었지? 그래서 직접 내가 꼭 가야 되는,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돌아와서 주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이제 우리 자랑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어떻게 개발이 되었는지. 네. 일단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면서 처음에 내세웠던 서비스 포인트, 목적, 지향점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참가하고 개최하고 하는 그런 전주기 관리의 포인트를 두지 않았었고 참관객들이 참여하는 데 메인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부딪힌 문제는
이제 여행이나 이런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죠. OTA 플랫폼 서비스들, 야놀자나 뭐 마이리얼 트립이나 여러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멘토링을 진행을 하면서 피버팅을 조금 이제 서비스의 방향을 결을 좀 바꿨던 게 개최를 하고 참가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데 집중을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저희도 생각을 좀 놓쳤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볼륨이 큰 서비스를 신생 업체가 진입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가장 필요했었던 서비스를 내세우자라고 했었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스타트업 분들이 이제 만나면 뭔가 서비스도 막 크게 얘기해주고 또 고객 사이즈도 막 크게 해주고 시장 사이즈도 크게 네네네네. 해주는데 사실은 작은 해소부터 시작이 돼서 큰 것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피보팅 중간에 네. 정말 필요한 피보팅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네. 약간의 딜레마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혹에 휩싸이는 건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분들이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호텔이나 숙박 등을 필수적으로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서비스가 함께 플랫폼에 탑재돼 있다면 굉장히 편리할 텐데라는 그것들을 아직 떨쳐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저희 서비스에 포함되어야 될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케일업이 돼서 뭐 많은 금액의 투자금을 유치를 한다거나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꼭 진행을 해보고 싶은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참 듣고 보니 이제 그쪽도 충분히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제 보이는 거죠, 대표님 네, 눈에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누군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네네. 지금 그 사람이 가장 답답해하고 있는 거나 받고 싶은 그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게 훨씬 더 네. 봤을 때 가성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스타트업들은 조금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큰 그림은 또 있는 거죠. 네. 윗그림은. 네네. 잘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단계별로. 네네. 신경 쓸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네. 하시다 보면 저희가 언제 사업자가 아이디어 네. 디벨롭은 2019년 말부터 이제 슬슬 사업자 준비를 등록은 했고요. 언제 된 네. 거죠? 사업자 등록이 이제 인천 마이스 창업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21년도에. 거기에 이제 먼저 선정이 되면서 그해 10월 달에 먼저 개인 사업자를 내서 준비를 네. 했고요. 네. 그 이듬해 작년 2022년 4월 달에 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뭔가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도 네, 좀 맞아요. 뭔가 차근차근 네, 돼 있다는 네, 느낌이 네, 드는데요. 아직 시드 투자. 시드 투자 아직 받기 전이고요. 네. 저희가 약간 좀 고민을 했었던 게 아직 서비스가 출시되기 전이고 이렇다 할 레퍼런스가 한 줄이라도 생기기 이전이고 고객 데이터나 뭐 사용자 지표들 여러 네네, KPI들이 생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것들을 뭐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고 적게 받고 이런 것들보다는 저희가 내실을 먼저 다지는 맞죠.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해서 맞죠. 일단 투자는 받아야 해요. 어쨌든지. 네. 내년, 올해, 내년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스케일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지금 당장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되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실에 집중하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또 어떤 또 주요 역량이 있는지 우리 대표님이 한번 우리 조직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처음에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혼자 처음 스타트를 끊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외로웠는데 우연한 기회에 또 한 분을 만나게 된 게 운영총괄 CEO 분이셨고 이분이 오랫동안 그 병원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학회를 운영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니즈, 페인 포인트에 대한 그 요소가 굉장히 정확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정제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요. 그렇게 둘이 먼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우연찮은 기회에 다른 팀하고 쪼이들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능력 좋은 CTO 분을 만났죠. 네. 근데 그 아이템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가 그 팀이 와해가 됐고 네. 결국에는 이제 저도 그 운영 총괄하고 계시던 저희 CEO 분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합류 의사를 밝혀오셨었어요. CTO 분께서. 그래서 이렇게 셋이 또 진행을 하다가 네. 또 이제 백엔드 개발 쪽에 한 분이 또 필요해서 이렇게 섭외해서 합류를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연구소 차근차근 스케일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술 연구소가 필요했었는데 제 후배가 어느 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는 거 우연히 알게 됐었고요. 네. 연락을 하는 와중에 내가 사실 이런 스타트업을 하고 있고 지금 기업부설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을
해야 될 분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혹시 음. 사람 없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흔쾌히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이게 음. 사람이 되게 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 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음. 그 적소에 그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는 굉장히 어. 어려운 일인데 필요할 때마다 네네네. 필요한 분들이 네. 뭔가 네. 가까이 와주는 네네. 이거 완전 럭키인데요. 하려고 하면 어떻게 또 맞아요. 그래서 음. 총 5명의 구성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각각의 개발은 집 역량. 외주 용역. 네, 개발은 외주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부의 고정 인력을 이제 이 정도의 볼륨의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면 네. 2명, 3명으로는 사실 그쵸,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이 고정 인력을 6개월, 8개월, 1년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신생 스타트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인건비를 맞죠. 네,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적은 양의 금액으로 집중해서 짧은 기간에 플랫폼을 네. 만들자 이렇게 해서 외주 용역 형태로 개발물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 네, 다음 주가 네. 엄청 기대되는데요. 네. 사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너무 힘들고, 그쵸? 네. 많은 힘든 네. 과정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실제? 음, 아마 많은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플랫폼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듣고 계시다라는 네. 전제하에.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IT 개발 쪽에 대한 기본적인 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개발 리드 하는 데나 아니면은 저희 쪽의 기획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개발사에 전달하거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근데 설득이 됐겠네요, 오히려. 네. 근데 많은 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IT 쪽에 개발 관련된 베이스 지식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부딪히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인터넷에는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플랫폼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키워드를 잘 검색해서 적은 조합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필요한 그리고 개발에 필요한 것들이 지식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미리 하셔야지 플랫폼 개발해야 되는데 당장 부딪혀서 그런 것들을 검색하시고 지식을 얻어 가시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네. 사전에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이현석 대표님은 사전에 그런 준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네, 개발을 네, 하는데 네. 많은 힘듦보다는 그래도 잘 음, 고비를 넘겼다라고 네, 네, 말씀해 네, 주시는 네. 거죠. 사실 구글이나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하지만 어떤 것들이 정제된 건지 어떤 것들이 또 가짜인지 이걸 구별해내긴 어렵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미디엄이라고 하는 그 블로그 매체도 네. 있고요. 다음에서 운영하고 있는 브런치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네. 브런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디자인 커뮤니티 그리고 페이스북에 페이지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회원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에서 보면 개발에 필요한 지식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운영에 대한 측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쉽게 좀 얻을 수 있는 측면이 네.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그 허수들을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무조건적인 구글링을 통한 이제 네. 검색을 하시면 네네. 너무 필요 없는 정보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네. 미디어를 통해서 퍼블리싱하고 있는 네, 그런 분들을 만나시게 되면 네, 도움이 좋은 많이 되실 꿀팁이네요.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사의 경쟁력, 뭐 아니면 강점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일단은 것일까요? 서비스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주기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네. 이게 참여 유형별로 이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네. 네, 사실 반쪽짜리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제 전체 이제 참여 유형이 참여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차별화된 포인트 그리고 네트워킹이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네, 강점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대표님 강점은 어떤 걸까요? 방금 말씀해 네. 주신 거는 네, 우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서비스인 것 같고 네, 대표님의 강점이나 역량은 사실 이제 투자를 받기 이제 원하시는데 네.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 네, 네. 뭐 그중에 이제 이 회사의 뭐 기술, 뭐 특허, 뭐 네. 이런 쪽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숫자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는 거는
대표가 어때? 대표 역량은 뭐야? 아니면 그 팀은 어때?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투자자가 듣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 대표님의 역량 아니면 네. 우리 팀의 어떤 팀 빌딩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일단은 좀 가볍게 약간 오글거리는 얘기인데요. 아, 네. 자랑을 하셔야 돼요. 아니, 이게 사실 중간에 틀어져서 엎어질 수도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거는 해내야 된다라는 거를 제 자신이 굉장히 멘탈이 그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서 포기할 수도 있긴 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왔고 플랫폼 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강점이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런칭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가 제일 뭐 약간 감성적인 대답이기는 한데요. 네. 답변이긴 한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제가 잘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되게 의미심장한 말 같아요. 그걸 네. 좀 더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준다면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은 핵심적인 서비스를 기획을 거듭해서 네. 피버팅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건 네.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네.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면 네. 더더욱 네. 이제 베스트인 케이스인데 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 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어쩌면은 맨 처음에 대표님이 생각했던 방향성과 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맨 처음 이 초심 이 부분은 절대 잃지 않고 가시겠다라는 네. 좀 느낌이 네. 들어요. 대표님이 지금 이제 2023년도 5년 뒤에는 우리 어라운드 유가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제가 75년생이라서 네. 학급 문집을 이제 학년이 끝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마다 이제 문집 같은 걸 만들면서 희망사항 몇 년 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네네네. 이제 써서 내곤 했는데 그런 것들과 조금 비슷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마이스 이벤트 분야의 솔루션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는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호텔 숙박 그리고 항공권의 예약, 뭐 트래블 에이전시로서의 기능도 함께 하면서 그 스케일이 국내 OTA나 업계를 함께 견줄 수 있는 광고를 보면 항상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호텔, 숙박, 항공 이쪽으로 꼭 붙잡고 계시는 느낌이.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작년 10월 중순쯤에 싱가포르에 전시회에 참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여행과 관련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에 관련된 관광 상품을 이제 취급하시는 네.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네. 이 이벤트가 진행될 때 항상 걸림돌이 되는 게 호텔 예약하는 것들 그리고 항공편 예약하는 것들 너네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붙을 수 있니? 언제쯤 오픈이 될 수 있니? 라는 것들을 오히려 니즈를 정말 발견을 하셨군요. 얘기를 네. 해주셨군요. 10분을 만났다라고 치면 7, 8분이 그 말씀을 네.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가설에 대한 검증을 조금 그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네, 했었던 계기가 됐지 않았나. 결국은 이게 함께 있어야 네. 한쪽짜리가 되지 않지 않을까. 네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현재로서는 약간 숨겨둔 칼처럼 품고 있다가 네. 우리의 역량이 그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을 때 충분히요. 네. 네. 그게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 사업은 붙어 있는 거라서 대표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라운드 유는 어떤 회사야라고 했을 때 네. 지금은 이제 요건 아닌 거죠. 맞아요. 물론 A부터 Z까지 다 하겠지만 네. A부터 Z 중에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라는 게 네, 이제 네, 드러나야 되는 네, 시기인 네, 거죠. 네. 나머지 다 드세요. 다 드시면 되죠. 네. 네. 아까 경쟁사 얘기를 좀 하긴 했죠. 네네. 네. 실제로 이 시장에 또 진입하려고 하는 많은 또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어라운드 유가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막 또 성장하는 걸 보면 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저 기회가 있는데 나도 한번 들어가 봐. 막 많은 또 후발주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갖고 계신지? 이게 지난번에 이제 교류회 같은 거를 통해서 고양시에 저희와 정말 똑 닮은 서비스를 이제 먼저 하시면서 그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오호. 기업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나 뵀는데 경쟁 상대를 만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왜 어떤 게 힘들었을까? 나는 이런 게 힘들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그 팀과. 그런 것처럼 약간 뭐 경쟁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행하신 거를 먼저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고 그분들도 저희가 신생업체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네. 근데 이런 게 우리는 어려웠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고 있니라는 것들을 의견을 조금 더 나누면서 건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또 다른 서비스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들 역시 경쟁하면서 건강하게 경쟁 상대로 이제 커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류를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라는 느낌이 좀 들고, 네. 우리 대표님은 이게 참 뭐라고 정량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네. 대표님은 뭔가 되게 선한 그리고 또 긍정적인 느낌이 계속 오거든요. 네. 이 어디에 왜 자꾸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어쨌든 네네. 우리 마이스 산업에서 선두주자, 그죠? 절대 강자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갖고 네. 계신 우리 대표님. 네. 아마 주변인들 때문에 또 힘들었던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속으로는 조금 힘든 경우가 굉장히 있긴 했는데 그런 분들 만나뵈면 사실 제 이제 해나가는 대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만나뵐 분들은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좋지 않은 피드백을 주는 분을 내가 굳이 만나야 할까? 이제 선한 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분들 중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분들은 사실 동의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저는 안 만나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뒤돌아서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뜸하게 되면 이렇게 만나지지 않게 되잖아요. 관계 거리를 네네네. 다 열어놓지 않고 딱딱 네, 네, 알아서 네.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분들도 역시나 많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만나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만나봐야죠. 우리 이현석 대표님은 나 자신은 창업 DNA가 있다? 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리어 처음 시작했던 게 2002년도, 1년도 이때쯤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사회생활을 배워야 하고 회사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어느 한순간 2008년, 9년 이때쯤에 갑자기 이제 빡 하고 컨텐츠 개발사를 창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초반에 매출도 굉장히 크게 잘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으쌰으쌰 의기양양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중간에 꺾이면서 다시 회사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뭐 창업을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었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았었던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어떤 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기간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창업 시스템이 굉장히 잘 정비가 되고 발달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제 준비해야 될 땐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던 거예요. 재도전하신 거군요. 네. 확실히 DNA가 있으시네요. 한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니야 나는 이제 고만 여기까지만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또 기회를 노리고 계셨다는 점에서 확실히 DNA가 있으시네요. 이게 놓치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거든요. 창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면 정말 열심히 해서 끝까지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분들도 많이 파이팅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말 없는 아들이고 대외적으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감정적인 표현 그리고 어떻다라는 걸 말씀을 잘 안 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한 가지 일들 이제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는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아유 아들이 네가 잘하고 있구나. 어깨 토닥여 주시고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죠. 좋네요. 첫 페이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더군다나 또 UX, UI 설계 또 디자인 또 출신으로서 첫 페이지 우리 어떻게 디자인을 했을까? 설계 레이아웃을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행사 안내, 그러니까 조금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 같은 경우 서비스가 그럼 온오프 여정을 따라가 볼게요. 제가 네네. 코엑스에 네. 지금 이제 1월이니까 1월 한 뭐 30날 이제 전시회가 있어요. 네. 사실은 다음 주에 제가 그 데모데이도 한번 참가를 하러 가거든요. 네네. 근데 전시를 가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전시를 가려고 했어요. 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어라운드 유에 우리 이 서비스 명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뭐예요? 저희 서비스명은 플랜업입니다. 플랜업. 네. 아 이건 이제 얘기했네. 네. 플랜업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플랜업. 이제 부연 설명을 조금 네네네.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어라운드라고 하는 이 회사명은 음. 이 이벤트가 있는 당신의 모든 곳에 우리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의미로 어라운드 좋아요. 유인 거고요. 쉽게 들어오고. 플랜업은 이제 하나의 서비스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거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참가하고 진행해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플랜업은. 뭐 저는 네이밍은 무조건 쉬워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사람이라서 플랜업 네, 쉬워요. 네, 네, 외워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하진 고객이 플랜업에 딱 일단 다운을 받았어요. 네. 뭐 가입했겠죠. 그럼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인이 뭘까요? 일단은 처음 가입하시는 거니까. 네, 한번 고객이 여정을 네, 한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서비스에 온보딩 시켜서 끝까지 회원 가입의 마지막 절차까지 끝내주는 게 가장 그쵸. 중요한 네,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기 절차 때문에 끝났어요. 네, 그거에서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직무를 몇 년 동안 몇 년 정도 수행을 했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사 분야라든가 산업 분야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선택을 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마무리 짓게 돼요. 그러면은 회원가입 전에 네. 설문이. 네.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제 그것과 그 정보에 기반해서 개인 QR코드 명함이 생성이 되고요. 그 관심 산업 분야에 맞춰서 행사가 추천이 돼요. 네. 이런 가장 근접해서 다가오는 행사 일정이 이런 것들이 좋네요. 행사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북마크를 해두고 나중에 참가를 하실 수도 있고 참가 신청을 해서 등록을 해서 발권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기존에 제가 미리 발권한 행사예요. 네. 우리 지금 플랜업에서 발권한 게 아니라. 네. 그럼 이제 외부에서 발권한 것도 여기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는 지금 연동까지 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외부에서 이제 티켓팅 하신 그런 티켓까지 이제 임포트 시켜주는 기능은 없고요. 아, 그렇군요. 다만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이제 고객 관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엑셀 파일로 고객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관리해 오셨던 엑셀 파일을 그냥 저희 서비스에 업로드 하셔서 그 고객들을 그대로 네, 관리하실 수 있어요. 네네네. 초대를 하시거나. 오히려 그들은 그게 더 편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게 핵심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네. 운영할 때 뭐 페인 포인트가 워낙 많아서 네.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첫 고객일 수 있겠네요. 그들을 통해서 네. 유입될 수 네. 있게. B2B를 확보하지 않으면 B2C도 그러니까요. 서비스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초기에 B2B로 네네네. 접근하는 거.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네. 대표님이 우리 지금 이제 플랜업 서비스죠. 네. 이 플랜업 서비스를 카피가 전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랜업이 뭐야? 그럼 이제 뭔가 한 줄 정리된 한 줄 있잖아요. 네네네. 슬로건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그렇게 한번 정리 가능할까요? 네, 저희가 브랜딩 하면서 처음에 이 카피를 만들긴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We Share 그리고 Expand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단순하게 전시회, 컨퍼런스들을 개최하고 참가하는데 그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하나의 지식 정보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 지식 정보들을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게 하나의 브랜딩 카피였습니다. 네. 뭔가 더 쉽게 다가오는 카피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네. 약간 추상적일까요? 네, 숙제 같은 숙제? 네. 아까 그런 거죠. 뭐 저는 뭐 쿠팡의 직원도 아니고 홍보사원도 아니지만 쿠팡을
한 단어로 설명을 한다면 빠른 배송, 새벽 배송, 그렇죠. 네, 로켓 배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플랜업 서비스를 더 간결하게 한 줄로 딱 직관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식 공유, 뭐 발전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가져가서 다른 회사에서 사용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 거 말고 지금 네. 숙제예요, 숙제. 네. 그래서 우리 회사만 쓸 수 있는, 우리 플랜업 서비스만 네. 쓸 수 있는 다시 한 줄을 한번 또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그런 쪽에 꿈이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카피라이터에 꿈이 아, 있었어가지고 네. 개인 또 궁금한 거 하나 또 여쭤봤습니다. 아, 네. 이제 대표님이 우리 어라운드 유의 네. 플랜업을 이제 투자자가 들을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우리 B2B 누군가가 또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리해서 소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 서비스가 주최하고 그리고 참가하고 관리가 쉬워지는 이벤트 매니징 솔루션이라는 대 제목이 있어요. 네. 명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10분 활용하신다면 아마도 더 이상 마이스 이벤트를 개최를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거나 참가해서 바이어나 셀러를 만나는 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다는 네. 그런 약속은 꼭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치밀하게 더군다나 또 뭐 해외에서 내한을 해서 보내는 그 시간은 굉장히 귀한 시간이잖아요. 되게 단축시킬 수 있고. 참가 기업들은 또 부스 셋업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네. 가지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인쇄를 해야 된다거나 아, 진짜 네. 많겠다. 기념품을 준비를 해야 된다거나 네. 그러면 사전에 원래 컨택했었던 기업 리스트들을 먼저 준비해서 그들한테 연락을 드려보고 그날 오실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모든 작업들을 네. 네, 다 사람이 효율적이지 못하게 그쵸. 일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 솔루션 내에서는 하나의 정보 컨텐츠, 컨택 포인트에서 그 모든 정보들을 네, 찾아보고 연락하고 진행한 것들이 네.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참가하고 관리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곧 출시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끝 시간에는 많은 창업자들에게 내일의 유니콘을 일조. 꿈꾸는 많은 창업자분들을 지금인지 막 아이템 발굴하고 사업을 막 해야겠다 막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께 잠시나마 조금 더 선배로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약간 이거는 선배로서 말씀드리기에는 약간 저도 아직 첫 계단을 앞에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사전에 준비가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마음속에 다짐,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실 창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멘탈, 본인의 멘탈 관리하는 게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효과적으로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마인드 케어를 훈련을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너무 힘들고 번아웃도 오고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뭐 그럴 때 뭐 동료 대표님 아니면은 또 뭐 우리 전문가분들 있으니까 언제든 좀 노크하셔가지고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라운드 유의 플랜업 서비스를 지금 론칭을 앞두고 있는 이현석 대표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플랜업 파이팅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플랜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